근데 님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아까 뭐 인공지능 시대에 뭐가 중요하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인공지능 시대에 제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찰 수 있는 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또 뭐가 중요할 것 같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와서 더더욱 공부가 중요해졌다. 저 이렇게 생각해요. 더더욱 공부가 중요해졌어. 근데 이제 예전처럼 그러니까 공부의 종류가 좀 달라진 것 같아. 예전에는 어떤 한 분야를 파고들기 시작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경제학과에 입학을 했어. 이제 예전에는 공부를 한다는 그 말의 뜻이 경제학과 입학하면은 뭐 이제 여러 가지 나눠지거든요. 뭐 이제 뭐 미시가 있고 거시가 있고 계량 뭐 이쪽이 있는데 나는 미시를 좀 더 파봐야겠어. 뭐 이러면 이제 미시도 막 소비자 이론이 있고 생산자 이론이 있고 균형 이론이 있고 뭐 많아요. 여기서부터 뭐 강론을 뭐 다 나눈다는 게.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어떤 뭐 이제 케이스 1에서의 균형, 뭐 케이스 2에서의 균형, 뭐 이런 케이스에서의 균형,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나눠가서 이제 배움이라는 게 점점 이렇게 전문화되는 뭐 이런 경향이 있었다고 치면은 이런 게 공부였다. 공부를 깊게 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런 식의 공부였다고 하면은 이제는 이거에 아니라 이거는 이제 이미 그 AI가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전반적인 이 세상에 대해서 이해하고 내가 모르는 그 이제 제가 이번에 올린 AI 영상에서 그런 말 했었죠. 이 맞는 칼이 나왔는데 이 칼을 쓰려면은 첫 번째로 필요한 조건이 뭐냐. 그러고 나서 제가 했던 말이 칼이 있다는 걸 이제 알아야 된다. 그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봐봐.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한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뭐 경제학에 아주 그냥 미시 분야에 막 균형 이론으로 들어가가지고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제 하에서의 정책에 따른 소득별 뭐 지지율의 장기적 수렴 균형의 방향 뭐 이런 거를 이제 완벽하게 이제 연구해내는 사람 요런 게 있었다고 치면은 그런 사람도 근데 공부를 뭐 한 평생을 여기에 바쳐가지고 공부를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박사, PhD 딴 그런 사람들이 보통 그런 분들이잖아요. 우리 이제 대학에 가보면 그 교수님들이 그러시잖아. 아주 그냥 말 안 될 정도로 이제 개쩌시잖아요. 근데 이제 AI가 아직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부분의 교수보다 더 뛰어나다? 좀 약간 그 거기까지 가면은 좀 애매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급의 이제 박사 사람들이 해결을 해내는 문제 이런 것들 중에 몇 개를 AI가 풀더라. 막 지금 이제 이 정도인데 앞으로는 이런 능력은 더 이제 AI가 발전이 되면은 충분히 이제 해낼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야. 옛날에는 여기까지만 배우면은 여기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었어. 왜냐? 아니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야, 미시경제학 해봤자 뭐 그냥 뭐 이게 뭐고 이게 뭐고 이게 뭐다 뭐 한 요 정도만 배우고 그냥 끝나는데 꼴랑 그거 하나 해놨는데 뭐 어떻게 현실 세계에서 뭐가 어떻게 미시경제학은 개별 경제 주체들의 이 행동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니까 이 실제 현실 세계에서 개별 경제 주체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무슨 선택을 해서 어떤 균형에 도달하는가 뭐 이런 걸 연구해라? 말도 안 되잖아. 2학년 미시경제학 끝나고 그걸 어떻게 해? 그거를. 근데 이제 AI가 발전을 하고 나면은 한 요 정도 수준의 한 여기까지의 지식만 있어도 이제 요런 것들을 탐색해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뭐 하나만 파가지고 여기 이렇게 쭉 가는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은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는 AI가 해준다 이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최대한 늘려야 되잖아. 한 요 정도 되는 이 이해 단계를 최대한 늘려야겠지. 대충 한 학부 한 1, 2학년 수준의 그런 지식을 이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많이 가져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통계를 배운다고 하면 그냥 딱 구체적인 예시를 들게요. 확률론으로 치면은 그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분산이 뭐고 공분산이 뭐고 뭐 상관계수는 이제 뭐 어떤 의미가 있고 중요한 거 진짜 찐 중요한 거 뭐 저기 CLT 맞아 떼오름 맞아. 중심극한 정리가 뭐고 그게 왜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건지 한 이 정도? 뭐 이제 대수의 법칙이 뭐고 그 이제 분포들 각종 분포들 이제 뭐뭐 있는지 분포 이제 종류들 이제 어떤 상황에 어떤 분포를 주로 쓰는지 뭐 베르누이는 뭐 이산 뭐 쓰고 그 뭐야 포화성 포화성 분포는 이 현실 세계에서의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데 이 모형이 잘 맞고 막 이런 것들 여기까지 뭐 한 1, 2학년도 이제 충분히 배우잖아요. 더 배워야 될 수도 있긴 한데 제 완전히 개인적인 생각 제가 뭐 이렇게 더 알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배우고
이제 이 개념을 그러니까 배운다는 게 외워가지고 막 이렇게 쓰고 막 시험 잘 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 근본 원리서부터 분산의 뭐 예를 들어서 분산의 정의가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때는 이제 막 흔히 이제 뭐 제평 평제 막 이래가지고 이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게 분산이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냥 이거 이제 계속 외워서만 쓰면은 막 학교 다닐 때 막 제대로 공부 안 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누가 이제 너한테 물어봐. 어떤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주어진 분산의 정의가 왜 그 확률 변수 x의 제곱을 평균한 값에서 그 확률 변수 x의 평균의 제곱을 뺀 값이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쳐봐. 그러면 이제 명확하게 설명을 이렇게 못하면은 그러면 모르는 거야. 그거는 뭐 공부를 한 게 아니야. 아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뭐 분산이 왜 이거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해 만약에. 그러면 아무것도 안 배운 거야.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아니 이것만 알면 뭐해? 이것만 알면은 말 그대로 시험 문제를 잘 푸는 거예요. 불가한 거야. 분산이 왜 이거죠? 분산이 무슨 뜻이야? 애초에. 분산? 뭐 대충 뭐 나눠져 있는 정도? 막 이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확률 변수가 뭐 이런 식으로 분포가 돼 있어. 뭐 정규 분포에 가깝게. 근데 이제 어떤 거는 이제 첨도가 막 뭐 요렇고 막 요런 것들 막 이런 경우에 그럼 분산이 더 작은 거야? 막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은 뭐 그렇지 않을까? 막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은 안 된다. 내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생각. 자, 분산이 왜 이 식이 나오는가? 자, 일단 이 식 옆에다 놓고 이제 이거 분명 수업 시간에 해요. 이 과정을 분명 수업 시간에 이제 교수가 다 설명을 하는데 그냥 이제 뭐야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거지. 분명 교수님들이 다 해. 그래서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알 건데 그냥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분산은 이제 예를 들어서 소득이 있고 교육받은 연도가 있고 그럼 이제 뭐 1이면은 초등학교 1학년만 다닌 거 2면은 초등학교 2학년 다닌 거 12면은 초중고 다닌 거 16이면은 이제 대학 4년제까지 나온 거 뭐 이런 거라고 칠 때 뭐 그럼 1, 2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16까지 있다고 쳐보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인컴 소득이라고 쳐봐요. 만 30세 때 뭐 소득 뭐 이렇게 치면은 이 데이터를 우리가 한 뭐 만 명한테 이제 수집을 했다고 쳐봐. 그러면 점이 이렇게 찍히겠죠. 소득 이제 뭐 초등학교 이렇게 1학년밖에 안 나와가지고 소득이 적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나왔는데 막 상업을 성공했어.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소득이 많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는 분포가 뭐 이렇게 된다고 쳐보자고. 그럼 이거를 이제 평균을 내. 평균을. 그럼 이제 봐봐. 각자 이제 평균을 냈을 때 뭐 이렇게 된다고 치자.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평균과 이 값에 떨어져 있는 이 정도. 요거를 이제 우리가 편차라고 부르잖아요. 편차의 정의는 그래서 확률 변수 x 마이너스 확률 변수 x의 기대값. 이걸로 정의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편차는 이제 뭐 여기 있는 편차는 플러스 값이고 여기 있는 편차는 이제 마이너스 값인데 우리가 지금 보기 위한 거는 이 확률 변수 x의 분포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얼마나 이렇게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가, 넓게 분포되어 있는가, 아니면 좁게 분포되어 있는가 이런 걸 보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점들이 막 이렇게 분포가 돼 있어. 그러면 이제 딱 봐도 좁지. 근데 이제 막 점들이 뭐 이렇게 분포가 돼 있어. 그러면 이제 딱 봐도 이제 높잖아. 근데 이제 이거를 수식으로 뭐 어떻게 표현하지? 하다가 이제 나온 게 분산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분산의 이제 원래 정의는 이건가? 이거 맞을 텐데 잠깐만. 아씨. 제가 방금 설명한 거 좀 약간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대충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한 거예요. 엄밀하게 하면 좀 틀려요. 편차를 제곱한 값들의 치기. 맞네. 그래. 혹시 모르니까. 네. 이러면 이제 공부를 안 한 거예요. 네, 저 공부 안 한 거 같네요. 네. 아니 이제 헷갈려서 이거 맞잖아. 분산은 그래서 이제 이 식으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평균을 냈을 때 이 평균에서 그 값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편차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당연히 이 값은 이제 x, 요 값은 이제 2x잖아. 그래서 이제 이 편차 이걸로 이제 편차라는 거 정의하는데 편차를 제곱해야 돼. 왜냐면은 여기 있는 것들은 여기서 이거를 빼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랑 플러스를 갖다가 다 합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이 제대로 계산이 안 될 거 아니야. 이 거리 개념으로 이제 돼야 되겠지. 그럼 이제 절대값을 씌워야 되는데 절대값 연산은 좀 복잡하니까. 사실 복잡하니까가 아니고 편차를 이 값을 원래 알 수 없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거는 확률 변수고 이거는 상수기 때문에 뭐 아무튼 이런 이유가 있는데 그런 거까지 몰라도 되고 대충 그냥 절대값 안 쓰고 그냥 제곱을 한 다음에 그걸 평균 낸 거를 분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분산은 좀 더 이제 제곱된 값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분산을 이제 루트를 씌워가지고 이거를 이제 만드는 거다. 저 이름 뭐야? 표준 편차 뭐 이렇게 하면 되고. 근데 아무튼 분산식을 그러면은 이제 전개를 해봅시다. 그럼 이제 자 여기서부터 이제 뽀록 난다.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 외워서 쓰는 식 이거 뭐 제평 평제 해가지고 이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다. 이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유도가 되죠.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념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편차라는 값을 이 편차들의 이 퍼져 있는 정도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분산이라는 개념을 고안한 건데, 그거는 이제 이 정의가 편차를 제곱한 값. 왜냐면 여기에 대해서는 편차가 마이너스로 나와버리니까 그걸 이제 제곱을 다 시키는 거야. 제곱한 값에 평균을 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 편차나 여기에 이 편차, 여기 이 편차들이 다 있을 거 아니야. 요것들을 각각 제곱한 값들을 평균을 때리는 거야. 그럼 평균적으로 얼마나 편차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지 이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갖다 대고,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있는 식 그냥 그 이후부터는 수식을 전개하기만 하면은 요 식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이제 이 개념들,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넓은 학문들에 대해서 이런 근본 원리나 뭐 이런 과정 이런 거를 이해하고 있는 게 꽤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특히 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 내가 잘난 사람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런 거 뭐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건 맞는데 저는 이제 머리가 멍청해요. 그래가지고 해도 막 잘 못합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결국 학문을 공부한다는 게 세상을 이해하는 과정인 거잖아. 그 대부분의 학문이 뭐 경제학, 통계학, 수학, 물리학, 뭐 사회학, 행정학 이런 것들이 사회의 어떤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할 것인가 이런 이제 관점인 거잖아요. 이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 근데 여러 학문에 대해서 이제 기초 수준이라 하면 뭐 한 대학 1, 2학년 정도 되는 수준의 내용을 원리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완벽하게까지는 아니어도 대충 그 감이라도 조금씩 다 잡고 있으면은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됐을 때, 그러니까 이 강력한 무기가 생겼을 때 이걸로 뭘 할 수 있고 이걸로 이게 왜 가능한 거고 이런 것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거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그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그 코딩 에이전트들 뭐 코덱스, 오프스 이런 거 활용해가지고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하고 싶다. 옛날에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도 풀스택 개발자가 물론 이제 뭐 대접은 받지만 풀스택 개발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위상 이런 게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진짜 능력에 비해서 그만큼 인정을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해. 근데 이제 지금은 풀스택 개발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봐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한다고 치면은 이거는 이제 그냥 뭐 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지만 이 컴퓨터 과학에서 배우는 것들이 이제 진짜 아주 그냥 개 많잖아요. 뭐 나도 잘은 모르는데 뭐 알고리즘 있고 컴퓨터 구조 뭐 이런 거 있고 프로그래밍 코딩하는 거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대강으로 이제 이렇게 좀 알고 있으면은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할 때 어떤 점이 이제 구현 한계점이고 어떤 점이 이제, 그러니까 내가 뭘 구현하고 싶으니까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가 하나 있는데 그건 이제 시대비서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거는 이제 대학생한테 이제 비서처럼 오늘 무슨 수업이 어느 건물 무슨 호에 있고 오늘 올라온 강의 자료는 대충 이런 내용이고 뭐 무슨 과제가 언제까지 있어서 언제까지 꼭 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이렇게 알림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비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다고 쳐봐요. 그럼 이제 최종 구현 목표를 일단 명시화하는 게 중요하고, 처음으로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무슨 기능을 넣을 건지 명시화하고, 그럼 예를 들어서 딱 하나에만 집중을 해보자. 그날의 강의 자료를 나한테 요약해서 알림을 보내주는 기능을 구현을 하는 과정을 한번 봐보자. 그럼 봐봐. 그러니까 최종 구현 목표는 여기서 그날의 강의를 듣기 전에 미리 간단하게 예습시켜주는 기능 뭐 이런 걸로 이제 요약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최종 구현 목표야.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부터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이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이제 먼저 사용자한테 보내줄 것들, 그러니까 사용자가 결국에는 핸드폰을 꺼내서 봐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지? 어플을 만들어야 되나? 그럼 이제 어플을 사용자가 깔아야겠죠. 아니면 뭐 카톡으로 알림을 보내줘야 되나? 뭐 아니면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 자, 거기가 이제 사용자한테 들어가는 이제 입력, 즉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출력의 단계라고 치면은 이제 입력의 단계도 있을 거 아니야. 입력의 단계는 뭐예요? 입력의 단계는 이제 온라인 강의실에서 이 강의 자료가 올라와 있으면은 그 강의 자료를 찾고 그거를 이제 보내야 되잖아. 근데 이제 이 입력이 최초 입력이 되려면은 이 상황에서는 사용자가 오늘 듣는 강의가 뭔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오늘 듣는 강의가 온라인 강의실에 올라와 있는 그 강의랑 일치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접속을 해가지고 강의 자료를 받아와야 되는 거잖아. 그 로직을 일단 구현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료를 받아왔어, 강의 자료를. 그럼 이제 얘를 요약을 시켜야 되잖아. 강의 자료를 요약을 어떻게 시키지? 이 생각을 이제 해봐야겠지. 뭐 AI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AI를 어떻게 쓸 거냐는 거지. 강의 자료가 오면은 이걸 GPT한테 보내서 근데 그러면은 이제 한계점들이 있어. GPT한테 보낸다. 그럼 이제 채팅을 치는 거잖아. 그럼 이제 사용자가 나 혼자만 쓸 때는 또 몰라. 나 혼자만 써도 간편하려고 하는 건데 내가 맨날 GPT한테 강의 자료 뜰 때마다 보내줘야 되고, 사용자가 1000명이야. 그럼 1000명의 강의 자료 막 받아져 있는 거 내가 GPT한테 이거 요약해줘 막 이러면은 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GPT한테 손수 복붙? 이건 이제 말 안 돼. 그럼 이제 API라는 걸 써볼까? 이제 알아보다 보면 API를 알게 될 수밖에 없어요. API라는 걸 써볼까 하니까 API는 돈을 내야 된다네. 어떻게 하지? 어찌됐든 요약을 하려면은 어떤 강의 자료를 요약하는 그런 로직이 현재까지 개발된 것들 중에서는 LLM이 제일 좋아요. LLM이라고 하면 이런 인공지능 모델들을 다 LLM이라고 해. 그래서 돈 안 내고 LLM 쓸 수 있는 방법 없음? 그래서 이제 그냥 그 오픈소스 LLM을 갖고 왔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돌리지? 이거 이제 돌리려면은 GPU 막 좋은 거 있어야 되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나는 이제 집에다가 맥미니 하나 놔두고 걔를 이제 홈서버로 구현할 거라 가지고 집에 그 맥미니를 하나 샀어요. 그 이제 깡통 엄청 좋은 그런 건데 이런 거 하라고 있는 컴퓨터예요. 원래는 아닌데 이제 그 이런 걸 하게끔 쓰이는데 굉장히 유용한 그런 컴퓨터인데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오픈 소스 LLM을 그 이제 맥미니에 담아가지고 이 서버가 자동으로 온라인 강의실에 올라와 있는 자료를 사용자의 오늘 이 시간표랑 맞춘 다음에 이 자료네 찾아가지고 갖고 와서 LLM한테 보내고 LLM이 이 자료를 요약시켜. 요약시킨 내용이 딱 이렇게 나와. 그 내용을 사용자한테 뭐 텔레그램 봇이든 뭐 카카오톡이든 따로 단독 어플이든 이렇게 이제 쏴준다 알림으로. 이러면은 하나의 구현 로직이 완성이 된 거죠. 실제로 저는 지금은 온라인 강의실에서는 시간표 정보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사용자 포털 세션이랑 온라인 강의실 세션을 동일시가 안 돼 있어. 그래가지고 어차피 사용자한테 받는 아이디 비번은 똑같으니까 두 개 다. 포털 세션 로그인 하나, 온라인 강의실 세션 하나 한 다음에 포털에서는 이제 사용자 시간표에 대한 그 구체적인 정보들 무슨 요일에 몇 시고 뭐 건물 어디고 이런 거를 갖고 와서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온라인 강의실에서는 이 저장돼 있는 수업들 중에 이 온라인 강의실에 올라와 있는 수업이 뭐에 속하는지 일단 매칭시키고 프로그램 내부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매칭된 걸로부터 이제 오늘 날짜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이 강의 자료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으니까 강의 자료를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내가 굴리는 홈서버에서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오픈소스 LLM으로 이제 통과를 시키고 요약본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사용자한테 텔레그램 봇으로 던져주는 식으로 저는 이제 지금 구현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국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하려면은 지금 이거는 그냥 완전히 단순한 프로그래밍인 거잖아. 근데 이제 뭐 복잡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은 이런 구조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있으면 훨씬 좋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AI한테 시키는 건 나잖아. AI는 내가 안 시키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시키려면은 뭘 알아야 이제 제대로 시킬 거 아니야.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뭔 말 알? 아는 게 힘이구나.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 아는 게 힘인 세상이 왔다는 거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제 개인적인 생각. 그러니까 이 AI 혁명이라는 게 모든 인류한테 있어서 다 처음인 거잖아. 그리고 너무 이 급진적이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다 이걸 받아들이는 어떤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저도 그냥 제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 전혀 안 해요. 어찌됐든 나는 어떤 학문에 대해서 1, 2학년 수준의 지식을 갖춰놓는 게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세상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이제 쥐뿔도 모르는 지식으로 막 어떻게든 막 설명을 해봤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님들은 이제 저보다 똑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님들이 이제 이렇게 다 공부를 하고 AI를 쓰면은 저 같은 이런 공부랑 다르게 엄청난 결과를 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좋은 의견, 자기 뭐 생각 뭐 이런 거 이제 뭐 댓글로 많이 남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